안녕하세요. 호주 AK 부동산 대표 손한나입니다. 여러분들 한국에서 7월 10일 날 부동산 대책이 또 발표가 되고 한국에 지금 세금 문제로 부동산 가지신 분들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은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은 굉장히 기쁜 소식을 하나 좀 알려드릴게요. 멍고하니 해외 부동산을 사고 싶다. 그런데 내 목돈을 3억이고 5억이고 10억이고 다 들여서 사고 싶지는 않고 파이낸스를 일으켜서 사고 싶다. 그런데 파이낸스를 도대체 받을 방법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많으신데요. 네, 그러실 수 있습니다. 네, 호주 뱅크에서는, 호주 4대 뱅크에서는 지금 비거주자를 위해서 론을 해주지는 않고요. 그런데 싱가포르에 있는 은행이 해외 거주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호주 물건, 호주 부동산은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론을 해주기 때문에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대출 상품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상품을 좀 알아볼 건데요. 또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 호주 안에 국내에 계시면서 아직까지 비자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되지 않으신 분들 계속해서 영주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실 거가 아니라 지금 비거주자들의 상품이 있으니까요. 그분들을 위한 대출 상품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같이 좀 잘 들어주시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싱가포르의 BC 시큐리티라는 데에서 이런 상품을 만들어냈는데요. 일단 특징들을 좀 알아보겠습니다. 특징은 금리는 연 4.48%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뭐 서프라이즈 하실 거예요. 물론 영주권자들 지금 호주 국내에서 받으시면 아주 잘 받으시는 분들은 뭐 2.5% 이하로도 받으시는데 4.4% 너무 높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하실 건데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 대신에 최대 받으실 수 있는 LVR은 75%까지 받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소득 신고하는 거가 가끔세 증명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좋으시면 75%까지 받으실 수 있으니까 내 돈은 25%만 갖고도 해외에 부동산을 구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제가 아는 한은 이럴 수 있는 거는 전 세계에는 호주 부동산뿐이 저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분들이 동남아에다 많이 투자를 하시는데 동남아에 투자하시면서 론을 일으키실 수 있지는 않으세요. 다들 본인의 목돈을 다 갖고서는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구입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렇죠? 부동산이라는 거는 절대 부동산, 안일부자,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월세 시나리오에 만약에 그 부동산을 내가 론을 더 갚을 능력이 없든지 그러면 그걸 갖고 너네 은행에서 니네들 알아서 이거를 처리해라 라고 손들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 반드시 파이낸스랑 엮여야지 의미가 있지 부동산을 동산처럼 캐시를 가지고 사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75%까지 가능하다는 거에 조금 초점 맞춰주시고요. 여러분께서 48시간 안에 어프로발 받으실 수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어프로발 받으실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론은 또한 급여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봉급생활자, 그 다음에 자영업자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언어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셔서 한국말로 해오셔도 저희가 또 이제 뭐 공증하거나 그거에 엑스트라 차지가 뭐 조금 붙을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저희가 직접 하는 거 아닐 수도 있고 저희가 맡기게 되면 뭐 그 비용 정도는 그건 뭐 많은 비용이 아니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차 보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 서브미트 제출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디셔널 어프로발이 나고 그러고서 이제 만약에 컨디셔널 어프로발에서 예스가 떨어지면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피를 내셔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지금 이제 오늘 저희가 상품을 3가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3가지의 어플리케이션 피는 조금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조금 이따 또 표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론 다큐먼트가 이슈가 되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인하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세트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트를 하시고요. 호주에서 세트는 이제 잔금을 여러분들이 치르시는 거를 세트리라고 그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상품에다가
어프로발이 75%가 나오시게 되면 여러분들은 25% 준비하신 돈과 함께 세틀, 잔금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 수수료 내시고 신청하시고 그리고 수령일로부터 한 22일 안에 대출 문서는 발급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사실은 지금 다 지어진 거를 할 경우에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1년 후다 아니면 6개월 후다 이럴 때 완공되는 그런 물건을 하신다 그러면 굳이 대출을 지금부터 받으실 필요는 솔직히 없죠. 그렇죠? 그리고 대출이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셔널 어프로발 받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완공되기 조금 전에 보통 이제 3개월 전에 하는데요. 그 3개월 전에 여러분들이 대출 서류를 수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상품이 있는지 상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이름은요. 첫 번째 시그니처라는 거,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 그 다음에 프리덤이라는 이렇게 3가지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 3가지의 상품의 큰 차이점들을 조금 보시면 먼저 내가 론의 금액을 많이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많이 하고 싶다 그러면 최대 75%까지 되는 상품이 시그니처하고 얼티메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그니처나 얼티메이트를 선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는 금리가 무조건 낮은 상품을 찾겠다라고 하시면 프리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프리덤이 가장 낮은 이자율을 제공합니다. 그렇게를 일단 먼저 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이거를 해서 이자만 상환을 하고 싶다 그러는 경우에는 그 이자 상환하는 기간은 다 세 상품 모두 다 5년으로 되어 있고요. 상품의 기간 자체를 길게 하는 거는 30년입니다. 아까 제가 5년이라고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고 하니 보통 이제 호주의 홈론들은 보통 30년, 25년 이런데요. 20년짜리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품은 이자만을 내는 거는 5년까지 해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자와 원금을 같이 상환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대출금을 좀 보겠습니다. 대출금을 얼마까지 해주냐면 시그니처, 얼티메이트, 프리덤이 시그니처하고 얼티메이트는 1.5 밀리언까지 그래서 150만 불까지고요. 그 다음에 프리덤은 100만 불, 1 밀리언까지 해줍니다. 자, 그러면 세 상품의 금리를 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그니처는요. 첫 해에는 4.48%를 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6.38%가 되겠습니다. 시그니처가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얼티메이트는 처음에도 6.39, 뒤로 가서는 6.38%가 되겠습니다. 프리덤이 아까 낮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프리덤은 5.36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도 5.36입니다. 그래서 계속 금리가 좀 스테이블하게 낮은 거를 찾으려고 그러면 프리덤인데 그거는 70%까지 가능하고 그리고 100만 불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의 상품의 그런 특성과 그 다음에 디테일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는 최소 대출금이 15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10만 불을 꿔주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최대 대출금은 1.5 밀리언까지 되는데 그거는 시드니와 멜번일 경우에 그렇고요. 브리스베인, 골드코스트, 캔버라, 퍼스, 아들레이드는 90만 불까지 가능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인데요. 변동금리는 60만 불 이하고 만약에 65% 이하까지를 꾼다 그러는 경우에는 1년간 특별 할인 금리를 적용을 해서 그게 4.48%를 적용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는 그렇게 1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6.38%가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자만 상환을 하는 경우에 그때의 수수료는 적용 금리에다가 0.3%가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자만 상환을 하는 거가 만약에 세컨이어에 이자만 상환을 했다 그러는 경우에는 6.38%에다가 플러스 0.3%가 붙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30년까지 꿀 수는 있으나 이 상품의 특색은 세 가지 다가 모두 다가 이자만 낼 수 있는 거는 5년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담보물 크기를 보겠습니다. 이제 은행에서 얘기하는 담보물이고요. 우리는 이제 구입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구입을 하는 주택은 어떻게 되느냐면 만약에 그 사이즈가 45 스퀘어 이하이다. 그러면 50%까지만 꿔주고요. 그 다음에 45에서 50이다. 그러면 60%까지 끄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0 스퀘어가 넘으면 75%까지 꿔준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상품은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싱가포르 회사이기 때문에 싱가포르도 굉장히 안에가 적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개념을 안에다가 깔고 만드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론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급여 수령자 플러스 자영업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환 종류는요. 매월 여러분들이 이자를 내고 5년 후에부터는 그 다음에 이자 플러스 원금으로 내는 거가 호주의 은행을 통해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가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담보물은 당연히 우리가 구입하는 주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의 이 시그니처라는 상품을 여러분들이 결국은 이제 뭐 구입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의 수수료는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컨디셔널 어프루벌이 나올 때 그때 수수료는 여러분들이 990불을 내시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990불을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 이전 완료일 전에 여러분들이 엑스트라로 내셔야 되는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 돈은 25% 들어가는데 이 BC 시큐리티에서는 75%를 여러분들한테 빌려주기 때문에 이것들을 자기네들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담보 설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저런 피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피에 대해서 첫 번째 대출 설정 수수료, 그래서 이스태블리시먼트 피라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50만 불짜리를 구입을 하신다. 그런데 75%를 꾼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37만 5천이죠. 그렇죠? 37만 5천에 대해서 1.25% 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스크 피라는 게 있는데요. 리스크 피는 밑에서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틀먼트 피라 그래서 550불 내시고 리갈 피 550불 내시고 그래서 뭐 요런 한 1000불 2000불 요 정도의 엑스트라 피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뉴얼리 피를 받습니다. 그래서 애뉴얼리 여러분들 얼마 내시냐면 499불을 내시고요. 그러다가 이제 하고 계시다가 여러분들이 이 대출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만약에 비영주권자셨는데 영주권이 해결이 됐다든지 뭘 갈아탄다든지 아니면 또 이거를 팔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중도에 대출 계약을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피가 또 550불 발생합니다. 자, 비거주자에 대해서 BC 시큐리티, 싱가포르의 BC 시큐리티가 론을 해주면서 그 리스크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필프리 하고 싶어서 그래서 안전장치로 이 리스크 피라는 거를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스크 피 매트릭스가 있는데요. 요 매트릭스 저랑 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15만 불 이상을 여러분들이 대출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내가 그 금액이 16만 불 이상이에요. 16만 불 이상인 거는 오케이. 그런데 그거가 만약에 주택 가격의 40%보다 적게 해당이 되면 그러면 그때는 0.15%를 리스크 피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16만 불 곱하기 0.15%를 하게 되면 2,400불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계산하는 방식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BC 시큐리티가 제공하는 두 번째 상품 얼티메이트를 보겠습니다. 얼티메이트 아까랑 마찬가지로 최소 금액은 15만 불, 시드니 멜번은 1.5 밀리언까지 빌려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 금리인데요. 금리는 LBR이 65% 이하인 경우에 변동 금리를 6.38%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LBR을 65% 이상으로 넘어가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거가 맥시멈이 75%까지 해준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넘어가면 그러는 경우에는 연에 추가로는 추가 부담금이 0.2%가 더 있습니다. 자, 상환 기간은요. 다른 상품과 마찬가지로 최대 30년까지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자만 내고 싶다. 처음엔 내가 부담을 좀 적게 하고 싶다. 그러는 거는 맥시멈 5년까지만 가능합니다. 담보물 크기를 좀 볼게요. 여러분들이 구입하시는 부동산의 크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크기의 최소 크기 사이즈의 제한은 아까 시그니처처럼 없습니다. 그런데 45 스퀘어 이하이다. 그러는 경우에는 50%까지만 꺼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45에서 50 스퀘어 사이에는 60%까지, 50 스퀘어가 넘으면 75%까지.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희 AK를 통해서 물건을 구입을 하시면 아무리 원베드여도 아마 이렇게 50 스퀘어 이상이 될 겁니다. 아마 제가 갖고 있는 물건 중에 원베드 아무리 작아도 50 스퀘어 이하는 제가 지금 제 기억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얼티메이트의 각종 수수료, 아까도 수수료가 있었잖아요. 시그니처도. 요번 이 얼티메이트의 수수료를 좀 볼게요. 얼티메이트는 자, 신청 수수료는 990불로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의 이전 전에 세틀먼트 하시기 전에 그 피는요 1250불, 그 다음에 리갈 피는 550불. 굉장히 이렇게 좀 이렇게 딱 픽스드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내셔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거가 또 다시 리뉴하고 이러실 때마다 499불,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대출을 이거를 하다가 그만둔다, 뭐 해지한다,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 550불 내십니다. 자, 요렇게 해서 시그니처하고 얼티메이트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프리덤 보겠습니다. 프리덤이 자랑하는 거는 가장 최고 금액은 100만 불까지만 꿔주지만 그렇지만 가장 자랑하는 거는 이율이 다른 거에 비해서 좀 더 낮다라는 겁니다. 동일하게 최소 대출금은 15만 불에서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단 시드니하고 멜번 다른 두 상품이랑 비교를 했었을 때 1.5 밀리언까지 아니고 이거는 100만 불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브리스벤 골드코스트, 캔버라, 퍼스, 아들레이드는 75만 불까지 꿔준다라는 거니까 부동산 금액은 더 당연히 높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변동금리는 65% 이하일 때는 대출금, 그 다음에 대출금이 그러면서 60만 불 이하가 되면 그때는 5.36%를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LDR 수수료가 조금 있는데요. 그거가 65%가 넘게 되면, 만약에 내가 70%를 꾼다. 그럴 경우에는 연에 0.3%가 더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출 크기 수수료는 60만 불 추가를 할 때마다 연에 0.3%가 더 올라간다는 거고요. 만약에 이자만 적용을 하는 경우에는 연에는 0.5%를 추가를 한다는 겁니다. 자, 당연히 동일하게 나머지 사항들은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수료 부분 보겠습니다. 조건부 대출, 컨디셔널 어프로발이 떨어졌을 때 990불 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출이 명의가 완전히 내 거로 떨어지기 그 직전에 대출 설정 수수료라는 걸 내셔야 되는데요. 그때 1.25%를 적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리스크 피가 아까 우리가 봤었던 두 번째 얼티메이트라는 상품만 리스크 피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리스크 피가 있어요. 그래서 매트릭스 이따가 조금 여러분들이랑 같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틀먼트 피 550불 내시고 리갈 피 550불 내시고, 그 다음에 매년 정기적으로 수수료 499불, 그 다음에 대출을 하다가 중도에 해지를 한다 그러는 경우에는 550불. 이거는 같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이제 리스크 피, 이 상품을 하면서 리스크가 발생을 할 수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은행이 차지하는 피 는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25만 불보다 더 적게 빌리세요. 그러는데 그거가 50% 이하에 만약에 해당이 된다 그러면 1%를 차지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면 얼마일까요? 자, 2,500불이죠. 그래서 2,500불 리스크 피가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주권자가 아니거나, 그래서 비영주권자이거나, 아니면 한국에 계신 영주권이 관련 없는 분이거나, 또 플러스 전 세계 어디든지 뭐 미국에서도 지금 많이 호주로 오시고 싶어 하는 분들 많으시고, 홍콩에서도 많으시고, 이런 모든 분들이 다 가능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그러면 이제 이 BC 시큐리티를 통해서 대출을 받고 싶으실 때
그때 이제 필요한 서류들을 좀 보겠습니다. 서류는요, BC 시큐리티가 준비한 신청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여권 사본 내셔야 되고, 사진이 부착된 다른 신분증 사본이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 나라 국적이 들어가 있는 그런 카드, 뭐 미국에는 소셜 시큐리티가 되어 있는 그런 카드이거나 아니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고요. 이 둘 중에 하나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해당 국가에서 한국이든지 미국이든지 홍콩에서 발행하는 개인 신용 조회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상환 능력을 검토할 경우에 다음에 3가지 서류가 필요한데요. 만약에 주택을 갖고 계시는 분은 주택, 그러니까 결국 집 문서죠. 그 다음에 이제 주식이 있던지 투자 증서가 있던지 그런 것들에 대한 명세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임대료를 꼬박꼬박 받는 게 있다 그러면 그런 임대료 명세서, 이렇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로는 이거를 구매를 할 때 나머지 자금, 왜냐면 75% 아니면 70%가 맥시멈으로 꾸시니까 나머지 만약에 뭐 25%, 20%에 대한 금액을 확실하게 낼 수 있다라는 그런 증빙 자료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부동산 매매 계약서는 있어야 되고요. 자, 여러분들이 재융자를 받는 경우에 만약에 이제 지금 3가지 상품이 있지 않았습니까? 시그니처, 얼티메이트, 프리덤, 이것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해서 갈아타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는 대출 상품에서 이거를 또 갈아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재융자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과거 6개월 동안 얼마나 대출금을 잘 냈는지에 대한 그 내역이 필요하고요. 만약에 이 주택 자산을 현금화한다, 결국은 이제 매각하는 경우죠. 그럴 때는 부동산 집 문서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상품 3가지에 대해서 시그니처, 얼티메이트, 그 다음에 프리덤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각각의 특색이 좀 다르니까 그거에 따라서 가장 피가 어떤 것이 적을지 그걸 좀 체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상품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급여를 받으시는 분도 가능하시고 자영업자도 가능하신데, 그러면 이제 그 두 부류에서 어떤 서류들이 조금 더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급여를 받으시는 봉급생활자인 경우에는 급여가 매달 혹은 또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2주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왔던 거를 보여줄 수 있는 6개월치 은행 명세서,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용 계약서가, 만약에 그 뱅크 스테이트먼트가 없다 그러는 경우에는 고용 계약서나 고용주의 편지가 필요합니다. 혹은 6개월 동안의 페이슬립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자를 보겠습니다. 자영업자는요, 해당 사업체로부터 발생하는 배당금이나 또 아니면 수익을 보여주는 지난 6개월간의 은행 스테이트먼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년치 사업소득 명세서 또는 회계사의 확인서가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보시면 양쪽 다 만약에 없으면 고용계약서나 고용주의 편지로 가능하고, 또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도 회계사의 확인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좀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이게 가장 중요한 거는 싱가포르 은행이 이거를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그만큼 호주 부동산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담보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경우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받으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3상품들을 여러분과 같이 한번 비교를 해봤고요. 이 3가지 상품에서 느끼실 수 있듯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호주 부동산을 싱가포르 은행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담보물로 설정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받으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지금 한국의 많은 부분들이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 부동산 투자는 못하겠다, 세금이 너무너무 뭐 빡세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앵글을 좀 시야를 크게 하셔서 호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들 그 어느 나라도 싱가포르 은행이 이렇게
호주 부동산처럼 가치를 인정을 해서 대출을 해주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돈 25% 정도만 갖고도, 그러니까 그냥 뭐 만약에 4억짜리를 사신다 그러면 1억만 갖고도 얼마든지 트라이 해보실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시야를 넓게 보셔서 많은 상품에 대해서, 특별히 호주 부동산 공부 많이 하셔서 호주에다가 여러분들 많이 투자하셨으면 좋겠어요. 호주에서 30년 이상을 살면서 호주 부동산만한 물건은 없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고민하시는 호주에서도 부동산을 구입을 하면서 영주권이 없으신 비거주자들도 얼마든지 대출을 이용해서 부동산을 구입하실 수 있는 대출 상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믿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